이러해 법법법 좋은 법 나쁜 법 이상한 법 9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0번째 아니에요? 9번째. 네, 맞아요. 9회입니다. 네. 아, 꼭 많이 찍은 것 같았는데. 그렇군요. 네. 아직. 헷갈릴 때가 됐습니다. 네. 이제 아주 더 많이 찍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모 불륜 사이트 저희가 여기를 선전해줄 의사는 그 없기 이야기하면 때문에 안 돼요. 하면요 네. 사람들이 그게 접속해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정보가 전 세계 가입자 수가 어디가 많은가 요거를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도가 나왔는데 대한민국도 상당히 빨간 쪽에 속해 있더라고요. 네, 그 사이트가요. 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런 네. 말을 했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불륜을 꿈꿔라. 네. 네, 우리나라가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네. 얼마 전에 폐지가 됐을 때 그 네. 당시에요. 그 다음날 그 사이트에 폭죽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트가 일단 한국에 상륙을 했다가 네. 그때는 간통죄가 있을 때죠. 그래서 다시 나갔죠. 네, 그래서 현행법상 이거는 불법이다.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불과 며칠 안 돼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런 유사 사이트가 하나 생긴 거예요. 네.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바로 생긴 거예요. 생기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가입비 무료. 아, 그러면 어떻게 거기는 수익을 내죠? 상품권 5만 원. 가입만 하면 상품권 5만 5만 원을 주는 준다. 거예요. 예, 상품권 5만 원. 예. 가입비 무료. 그 뭘로 운영하죠, 그 사람들은? 이제- 광고료 받나요? 이제 만약에 만남이 성사되고 하면서 뭔가 받는 게 있겠죠? 아니, 그 말이 안 되죠. 본인들끼리 연락해서 만났는데 그거를 후불제로 내라고 옛날에 할 수도 싸이월드 없고. 기억나세요? 네. 그 공짜로 다 쓰게 해줬잖아요. 네. 그럼 뭘로 수입 남겼는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도토리. 아, 도토리로.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 그때 그 당시에 박사님은 그 싸이월드 잘 안 하시던 나이인가? 아니, 싸이월드 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그쵸? 거의 안 했어요. 네. 저희 세대까지가 싸이월드에 굉장히 심취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많이 유행했던 말이 있어서 그 도토리가 돈이에요. 결국은 예. 살 수 있는 도토리 좀 줍쇼 이게 저희 유행어였어요. 아, 그 싸이월드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페이스북이나 기타 이런 거에 전신 비슷한 잘 그렇죠. 키웠으면 네. 잘 키웠으면 그랬는데 그 싸이월드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동창도 찾고 불륜도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싸이질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불륜이 그 당시에 많았었어요. 네. 옛날 동창 찾고 옛날 애인 찾아서 싸이월드 뒤져가지고 다시 만나서 어머 반가워 이러다가 다시 사랑에 빠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도토리였어요. 네. 근데 요즘은 또 무슨 이상한 인터넷 방송에 또 콩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별풍선. 별풍선 또 네. 콩 그런 거 주고받는 네. 게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 불륜 사이트도 결국은 해피빈. 네. 해피빈. 네. 결국 그런 걸로 네.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해피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랄까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어디 기관에 물품 같은 거 기부할 때 이럴 때도 많이 쓰고 네. 아무튼 선의로 많이 그렇죠. 사용되기도 그래서 합니다. 수익 네. 창출까지는 우리가 걱정할 거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런데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그날 기억나세요? 그날 간통죄 폐지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공약이 되게 많았어요. 딴 거는 기억이 안 나고 그때 신문 기사에 보니까 무슨 캐바레나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수많은 남녀 성인들이 네. 오늘은 해방절이다. 네. 그래가지고 하이파이브를 했다. 그 르포 기사가 실렸죠. 그리고 공짜로 밥을 준 곳이 몇 군데 술 준 곳이 있었고 또 그런 데서 술 마신 값을 공짜로 내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면 간통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간통죄가 없어졌다, 간통이 많아졌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게 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특별히 빠르게 늘어나거나 빠르게 줄어들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간통죄가 법으로 있으니까 간통을 안 했을까요? 그것도 별로 우리가 반대로 네.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살인죄가 법에 있으니까 우리가 살인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거죠. 절대 네. 아닌 거죠. 그건 최소한의 그것을 할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웃긴 얘기지만 우리가 스토킹 방지법이라는 법을 이야기할 때 네. 이 법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최소한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도 있지만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네. 소수의 한 사람이 정말 위험에 처할 때는
구조를 하기 위해서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간통죄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이 사실 좋지 않았어요. 아, 왜 그랬나요? 이게 꽤 오래된 법이었죠. 우리 형법 시작과 똑 동시에 시작을 해요. 그렇죠. 1948년 그러니까 50년, 대한민국 50년에 1950년 형법이 태어나면서 그 당시에 간통죄는 같이 태어나요. 그런데 그때요. 몇 표 차이로 간통죄가 살아남았을까요? 불과 지금 표 차이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딱 한 표. 한 표. 딱 한 표. 예를 들면 49대 50. 예를 들면 그때는 사실상 축첩제도라든가 기타 완전히 이 남성들이 이게 성적인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남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 아니냐. 그래서 한 표 차밖에 안 난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깜짝 놀랄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그게 아니고요. 이 법 탄생 비화를 들으면요. 이 법은 당장 없어져야 될 법이었어요. 네, 비화를 좀 들려주십시오. 처음에 우리나라는 축첩제도가 있었죠. 공식적으로는 그게 불법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튼 꽤 만연해 있었습니다. 본부인, 네, 세컨, 네, 서드. 네. 거기다가 알 수 없는 밑에. 네, 정실, 측실, 그다음에 뭐 그리고 이들은 형님이라고 부르고 살던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네. 가슴 아픈 역사지만.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뭐 첫째와 셋째가 친하고 뭐 이런 네. 관계도 있었고. 이 남자들이 욕심이란 게 끝이 없는 게요. 본인이 본부인이 있고 축첩을 거느리면서 본인의 축첩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네. 원래 처음에 시작은.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특히 나는 바람을 펴도 나는 이렇게 축첩을 둬도 내 본부인이 다른 짓을 하는 거 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여 살리는데 왜 다른 남자가 건드려? 이런 원래 완전히 취지는 남성 중심적인 네, 그게 취지네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역사에 아예 입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법을, 그러니까 남자들이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취지가요. 나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했을 때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관계성을 봤을 때 만약에 부인과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면요. 그 남자는 처벌 안 하고 부인만 처벌하는 법이에요. 여자만. 아, 여자만. 원래는. 예, 원래 시작은. 그래서 그 간통을 한 남녀를 둘 다 처벌하는 거를 놓고 또 굉장히 경론이 벌어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쵸? 네. 처음에 기록은요. 바람을 피면요. 남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 여자만 남자는 바람을 피든 말든 건 상관없고 그건 당연한 거고. 여자가 바람 핀 것만 형법에 걸린다. 그게 원래 이 법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법이 되려고 하니까 아니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네. 둘이서 바람을 폈는데 여자만 처벌하면 그러니까 그럼 이 법 빼자. 네. 아니다. 그럼 둘을 같이 처벌하는 걸로 넣자. 옥신각신 하다가 둘을 같이 처벌하는 것으로 법이 들어온 것이 지금이 간통죄였어요.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는 간통죄가 있을 때 이제 간통죄로 고소를 하면은 그거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바람 폈을 때 배우자의 다른 일방만 고소권을 가졌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유책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되게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니까 남편을 일단 집어넣어 놓으면 뭐 이혼 소송도 빨리 되고 위자료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이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을 좀 보호하는 쪽으로 작동했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성을 별로 보호를 안 했다니까. 여성들이 그 당시에 생활력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할 의사까지는 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데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겁을 내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입장이 또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니까 고소는 해요. 하고 이거 이혼입니다 하니까 그러면 안 할래요. 취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고소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고소가 안 돼요. 일사부재리. 그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여기서요 인정하는 것이 돼요. 남편의 바람을. 그래서 아니 그러면 자 남편이 한 번 바람 폈는데 간통죄로 고소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딴 여자랑 바람 폈는데 그러면 새로운 바람이니까 또 고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여자랑 계속 바람을 피는 거는 고소를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남편이 같은 여자와 계속 바람을 피고요. 그때는 고소를 할 수도 없는 게요. 인정이라고 한다니까요.
인정한 거다. 예. 고소했다, 취한 네. 거니까. 그러면 남자는 이제 이러죠. 나 그 여자 만나러 간다. 합법적으로 용서받았다. 갔다 올게. 네. 네가 취하했잖아. 이거는, 야, 이건, 그래서 네. 우리가 간통죄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는 아내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자 이제 간통죄를 그러면 고소를 하기에는 참 쉬운가? 네. 절대 쉽지가 않았죠. 이것도 현장을 덮쳐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증거가 나와야만 되는 거였죠. 증거 가지고도 안 돼요. 증거 갖고도 안 됩니까? 이거 19금인데 네.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신체 분비물이 묻은 뭐 휴지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혼자 했어. 혼자 한 거다. 여자는 앉아 있고.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게 그 휴지에는 뭐 여성이 특정 상황에만 분비하는 분비물도 묻어 근데 있었다면 이게 이걸 가지고 과연 막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갈 그러게요. 문제냐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네. 이야기하는 좋아요, 증거주의고 다 좋은데 이 바쁜 시대에 네. 그 사건이 그까지 갈 만한 것이냐, 우리나라 국가의 세금이라든지 그게 그까지 이용될 만한 것이냐, 네. 너무나 고난이도의 증거물을 요구한다. 간통죄. 그래서 어떤 경찰관, 그러니까 경찰 생활 오래 하셨던 분이 무슨 간지남, 간통을 뭐 하는 남자, 간통을 지켜보는 감기나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 간기남 그 책도 쓰고 그 영화도 그랬죠. 나왔잖아요. 영화도 나왔죠. 그리고 그 증거물이 너무나 고도의 증거물이기 때문에요. 기가 막힌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 99%는 확실한데 정말 1% 증거를 못 찾아서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네. 모텔에. 네. 남편이 있어요. 네. 옷을 벗고 있어요. 네, 둘 남자 여자가 네. 근데 들어갔더니 남자예요. 아 그거는 간통 아닌가요? 아니죠. 아 이게 동성애는 또 이렇게 남편 입장에서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부인이 다른 여자랑 옷을 벗고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거는 간통이 아닌 거네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통은 결합이잖아요. 네, 남녀 사이에 안 되는 거죠. 남녀 사이의 성적인 결합만 인정하는 거고 이거를 또 거의 현행범 수준으로 잡아내지 않으면 그쵸. 신고도 안 되는 네. 거였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네.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 안마를 해주고 있었어요. 네. 그것도 안 되죠. 아니 그럼 이거 입증이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네. 입증이 너무 어려워서요. 시간과 동간 그 정열 낭비가 너무 많았어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흥신소도 흥했고 또 뒤따라다니느라고 막 그쪽으로 발달된 직업도 있었고. 우리나라 흥신소는 현재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당연히 불법이죠. 현재 그렇죠. 우리나라 흥신소는 불법이고요. 지금 현재 민간조사업이라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이른바 있지만 탐정 법안.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의뢰를 한뒤에요. 또 이걸 이용하는 흥신소도 많았어요. 내가 잡아줄게 하고 돈은 받아요. 1,000만 원 착수금. 네. 안 잡아요. 음. 거기 가서 얘기해요. 당신 와이프가 나한테 1,000만 원 줬어요. 그럼 남자가 2,000만 원을 줘요. 네. 그럼 여자한테 가서 당신 남편은 아무 짓도 안 해요 하고 얘기해줘요. 이게 또 뭐 항상 틈새 시장을 뭐 활용하거나 악용하는 분들은 뭐 이게 어느 시대에나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많은 사례와 사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 건수는 너무 없더라는 것이죠. 네. 간통죄의 처벌 건수는 너무 없어서 폐지가 된 거예요. 폐지가 됐는데 폐지가 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불륜 대놓고 하는가? 네. 아니에요. 이건 부정배우자. 이제 간통죄 형법에 없을 뿐이죠. 네. 부정배우자예요.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의무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사는 그대로 있다. 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요. 간통죄로 인정을 받으면 부정배우자로서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네. 이제는 고도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사랑의 문자 하나로도 부정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아, 오히려 더 걸리기는 쉬워진 거네요. 훨씬 쉬워졌어요. 네. 부정배우자가 되는 건 더 쉬워졌고요. 과거에는 모텔에 들어가서 장면을 들어가서 봐야 됐지만 이제는 모텔 들어가는 사진만으로도 부정배우자가 돼요. 아,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에 간통죄가 있을 때는 부정 배우자라는 거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인 결합을 했을 때만이고 이걸 증명해야 됐는데 그쵸?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서 예컨대 좀 굉장히 그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문자, 뭐 카톡 이런 거 보낸 경우부터 그다음에 실제로 뭐 의심스러운 행동이라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행동을 하면 다 걸린다.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사랑해. 네. 아니면 보고 싶어. 네. 아니면 뜨거운 밤 어때?
아니면 오늘 너무 뜨거웠어. 네. 아니면은 오늘도 네가 너무 많이 생각나. 다 이제 부정 배우자로 네. 간주될 수 있는 문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혼 재판에서 오히려 상대의 조그만 증거물만 가지고도 이기기는 쉬워진 거죠. 그럼 이제 증거 찾는데 또 수많은 분들이 또 과거에는요. 네. 증거 찾는데 너무나 힘들었다면 이제는 생각보다 쉬워진 거예요. 하지만 또 문제가 있어요. 네. 과거에는 간통죄로 고소를 하면은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네.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요즘 민사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힘들죠.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스스로 또 핸드폰을 뒤져봐야 돼요. 네. 그거 불법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또 남의 거 뒤져보는 스스로 거는, 뒤지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네. 의해서 또 문제가 되고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가면은 주거 침입죄가 되고 네. 또 만에 하나라도 뒤지게 되면은 절도죄 문제가 생기기 네.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새 보면은 무슨 뭐 이런저런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네. 꼭 뭐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문자입니다. 이거를 보도하는 매체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보를 빼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게 참 궁금합니다. 궁금한데요. 그게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는 모든 게 불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게 또 사진을 찍는다? 그것도 초상권 침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무섭기도 하죠. 네. 내 정보가. 또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여러분 이제 핸드폰 바꾸실 때 네. 핸드폰 반납하세요? 그러면 5만 원 깎아드립니다 하죠. 네. 반납하세요? 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반납 안 하는 게 좋아요.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기록이 다 복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반납했던 기계가 다른데 어디선가 복원이 되어서 그 사진들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반납 안 하는 게 원래는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불륜이 많아질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간통을 하고, 그러니까 불륜, 인제 간통이라는 말이 네. 없어졌으니까 불륜을 하는 사람은 많아요. 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그러죠. 불륜은 남자만 한다고. 그럼 상대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간통은 또 남자 여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남녀 모두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그 사이트에 빨간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처럼. 그런데 엄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불륜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손해배상을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혼인 파탄에 대한 네. 책임을 지워서.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잘못했냐면요. 간통죄는 없어졌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혼인이 어쨌거나 파탄이 되고 가정이 무너졌고 그 사람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정에 남은 사람들은 아픔이잖아요. 네. 나의 사랑이 가정의 아픔이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배상을 해야죠. 우리는 징벌적 배상주의가 너무 잘못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경우든지 대한민국 법은 크게 인정 안 하죠. 우리는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는 네. 배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냉정한 것 같아요. 폭언, 욕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또 이것도 다음에 다뤄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뭐 욕 같은 거 모욕적인 발언한 거에 대해서 그 선거할 때 공직자 선거 네. 윤리법에 나온 이번에 네. 발의된 법이에요. 그럼 강력하게 처벌하자고 하는데요. 왜 공직자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럼요. 일반인 사이에서도 폭언, 욕설이 오가면 그렇게 심하게 댓글 네. 달거나 그런 부분 다 그냥 문제되는 거죠. 처벌해야죠. 그렇죠. 네. 이건 평등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건 또 표현주의라고 하거든요. 네. 표현의 자유. 네. 그건 또 표현의 자유라고 아니 얘기하면서 남을 욕하는 게 그것도 비속어를 써서 욕하는 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그리고 나의 표현의 자유가 상대를 네. 아프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내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고 상대의 아픔은 고려하지 않는지. 네. 그리고 그걸 견뎌야 돼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신적인 것 그리고 가슴이 아픈 것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냉정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불륜 배우자는 그대로 남아있고 또 불륜에 대한 그 나머지 부분이 아직 법적 미비가 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네. 다 채워졌을 때 진정한 간통죄가 없어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간통죄는 없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흔들거리고 있고 불륜공화국이라는 그런 말만 남아져 있고 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렇군요. 하여튼 간통죄가 폐지됐다 그래서 뭐 후속 조치 여러 가지가 좀 제대로 돼야만 이게 모든 게 앞뒤가 맞는 건데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다. 전혀 못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간통죄 때보다
아까 부정 배우자. 네. 근데 이걸로 걸릴 이 범위 요건 훨씬 더 늘어났다. 오히려 쉽게 걸릴 입증이 쉽다. 입증이 쉬워졌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상한 법, 좋은 법, 나쁜 법 중에 어떤 법이 되는 걸까요? 미비한 점. 미비한 법. 네, 미비한 점을 가진 법. 네, 미비한 점을 가진 법. 알겠습니다. 이 초기 간통죄에서는 오직 여성만 처벌 대상으로 하려고 그랬다. 네. 이것도 굉장히 이거 상당히 전근대적인 중세적인 발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자들이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여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었던 네, 것이죠.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알겠습니다. 간통죄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